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빌라 얘기를 오랜만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의 빌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몇 년 전의 빌라 거래와 지금의 빌라 거래의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상승에 힘입어 매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소위 갭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도 없었을 때 많은 어떤 그 주택을 구입하시는 형태에 됐었습니다. 500투자, 무갭 투자, 1000투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죠. 왜냐하면은 공시가 126% 제도가 생겨서 사실상의 전세가 상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재료값, 인건비,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거기 뒷받침해줄 전세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고 갭이 당연히 작은 것들은 거의 없는 형국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개발 예정지와 그렇지 않은 곳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를 투자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이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예전에는 전세가 상승되면 매가 계속 올라가더라, 소액 투자했을 때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좋더라, 이런 투자였다면 지금은 그런 갭투가 금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쉽지 않고 여러 주택을 구입하는 것조차 지금 부담스러운 됐죠.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종부세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다주택자한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성향이 생겼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다 보니까 빌라 중에서도 이 지역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어쨌든 나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해,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하나 사더라도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미래의 개발 예정지를 산다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좋은 지역의 개발 예정지는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빌라 투자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대체제 상품이니까, 물론 이제 뭐 위에 있냐 여리에 있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빌라 가격도 뒷받침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개발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이미 재개발지로 되어 있는 것들, 뉴타운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예,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남 뉴타운, 성수 뉴타운 이런 것들은 현금만 15억, 20억 들고 가야지만 겨우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를 배제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재개발은 우리가 구입이 어렵죠. 그래서 예정지를 구입하는 거죠. 여기는 뭐 2억, 3억, 4억 정도 갖고 투자해 갖고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주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그마한 빌라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받아? 이 지역에서? 그러면 아파트 값이 20억, 25억, 30억 하는데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 공급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서울시도. 그래서 굉장히 투자금 대비한 가성비 높은 투자 방식이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짧아야 10년은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몇 년 내로 쇼부를 칠 생각한다면 그런 투자는 여러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비싼 곳에 그 빌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이 완성된 아파트인데 어떤 건 10억이야 동네가, 어떤 건 30억 40억이야 그러면 현재 금액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액차가 저 지역은 1억 투자하고 이 지역은 5억 투자하더라도 4억 갭이 나중에는 뭐 20억 갭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파트 투자 요즘에 똘똘한 한 채 좋은 지역에 하려고 하듯이 빌라 역시도 합쳐가지고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지역은 비싸고 어느 지역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도 모르고 최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을 찝어 드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먼저 되고 상대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클지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서울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고 흘러가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았을 때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타겟을 잡고 하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하고 물건을 매입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낫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곳,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
이런 곳 위주로 먼저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섹터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 노후도라든가 어떤 사업 방식으로 했을 때에 따른 정량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충족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정성적으로도 살펴봐야 됩니다. 해당 구역 내의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봐야겠죠. 근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역세권 중에서 이제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해가지고 더블 역세권 이상, 교통이 이게 모여드는 그런 교통 허브가 되는 지역을 위주로 고밀도 개발을 합니다. 그런 지역은 똑같은 비용을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지 똑같이 개발되더라도 용적률 300% 개발하는 것과 용적률 800% 개발하는 거는 완전히 천양지차 차이 나잖아요. 300%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아파트 갈 때 5억 분담금 낸다면 얘는 전혀 내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되고, 실제로는 하나의 투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개발이라는 것은 인허가권자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자가 어떤 지금 기조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지역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은 정직하기 때문에 완전히 저렴하게 되면 완전히 저렴하면서 좋은 지역 이런 건 없고요. 좋은 지역은 이미 비싸고 좀 싸다 싶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되신다면은 좋은 지역에 들어가시는 게 어쨌든 간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내가 한 4억, 5억 이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미나 오시게 되면은 A급지를 넘어서 S급지에 있는 매물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금이 그거보다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춘 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은 재개발 쪽에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서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니까 재건축 갖고는 순증 효과가 별로 없어서 결국은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유탕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 투자가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걸 사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지는 저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뵙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